유튜브 시청자가 주목한 최고의 시리즈 한국벤처투자 명품 콘텐츠 21세기 크빅판 셜록의 등장. 크빅 셜록.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장 사소한 것이지. 스타트업 투자 유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소한 것에서 시작될 수도 있으니 작은 것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아주 심심해. 정말 지루하고. 자네는 사건이 없으면 몸을 가만두질 못하는구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좀 심심하긴 하지만 지금 굉장히 편안한 상태야. 그렇지 않다는 걸 온몸이 말해주고 있네.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혹할 만한 사건이 들어왔는데 들어볼 텐가? 그래? 그런 게 있었으면 일찍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좀 전까지 편안하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하여튼 사건은 째깍째깍 바로 말해주도록 해. 알겠네. 그러도록 하지. 빨리 읽어보게. 크빅 셜록, 저는 창업 후 투자 유치를 준비 중인 청년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여러 투자 설명회와 데모데이를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준비 중인데요. 그런 저에게 요즘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 회사는 얼마의 기업 가치로 어느 정도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투자자에게 기업 가치가 과대평가되면 투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과소평가되면 적은 투자를 받아 이후에 회사 경영이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지표가 없는 초기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는 도대체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기업 가치라.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를 할 때 먼저 고려하는 요소가 기업 가치와 투자 금액이긴 하지.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야 할지 꽤 고민일 것 같은데? 왓슨, 방금 그 발언 셜록 사무소의 설립 목적을 완벽히 이해한 발언이었네. 좋아. 굿! 방금? 내가 뭐라 그랬지? 별 생각 없이 말했더니 기억이 안 나. 조만간 크빅 셜록 사무소 문 닫나 싶었는데 하마터면 깜빡 속을 뻔했어. 자네 같은 이들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드니 내가 좀 더 분발해야겠어. 근데 내가 뭐라고 했다고? 얘긴 똑바로 해줘야지. 자네가 기업 가치 평가를 고민하는 투자자 입장을 말하지 않았나? 그랬지. 우리가 스타트업의 고민을 해결해주긴 하지만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스타트업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이 사무소 문을 열 때 내 작은 바람이었네. 그런 깊은 뜻이. 나도 더 유능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 좀 더 노력해보겠어. 그럼 가보자고. 왓슨, 내 돋보기 들고 뭐 하는 거야? 기업의 가치를 알려면 모름지기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의뢰인 회사를 들여다본다고 뭐가 나오나? 자세히 보기라도 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지표도 없는 초기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한단 말이야. 초기 스타트업의 기업 평가는 아무래도 객관적인 지표가 적기 때문에 투자자의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야. 그러니 내가 이리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 하지만 투자자도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적정한 기업 가치를 측정하려고 노력하지. 투자자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고려하는 요소라면? 먼저 기본적으로 투자사 내부의 그간의 투자 경험이나 자체 가이드에 따른 컨센서스가 있기도 해. 업종별로 잠재적인 시장의 크기, 스타트업의 경쟁 우위, 서비스, 제품, 수익 모델 등의 진행 단계를 고려해 산정된 대략적인 적정 기업 가치지. 그런데 셜록, 스타트업은 미래에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지 예상해보고 투자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두 번째로 고려하는 게 미래 성장 잠재력이네. 자네 말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의 적정 기업 가치보단 그 스타트업이 미래에 어느 정도까지 성장 가능한지가 수익 배수 측면에서 더 중요하기도 하거든. 수익 배수? 좀 더 쉬운 설명은 없나? 예를 들어 현재 기업 가치가 80억 원인 스타트업이 있어. 그 회사가 아무리 잘해도 시장 한계로 인해 기업 가치가 200억 원 정도까지만 성장이 가능하다면 최소 3배 이상의 수익 배수가 목표인 투자자 입장에선 어떻게 보일까? 별로 매력적이지 않겠지? 그렇다면 반대로 현재 적정 기업 가치는 100억 원 정도로 보이지만 향후 기업 가치가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스타트업이라면 100억 원이 엄청 매력적인 숫자겠군. 기업 가치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바로 그거지. 다음 세 번째 고려 요소는 선행 투자의 기업 가치야. 선행 투자가 있었다는 건 첫 투자 유치가 아닌 스타트업의 경우를 말하는 거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눈치가 빨라졌구만. 맞아. 첫 투자 유치가 아닌 스타트업의 경우 후속 투자자가 기존 투자 유치 시점의 기업 가치나 지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현재 기업 가치 산정에 참고하기도 해. 그럼 성장을 많이 못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회사라면 그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과거의 기업 가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게 기업 가치라고. 그래도 자네가 이렇게 설명해주니 이해가 쏙쏙 되는걸? 당연하지.
천하의 크빅 셜록이 설명하는 건데 하나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들으라고. 마지막 기업 가치 고려 요소는 시장 상황이야. 시장 상황? 투자자가 고려하는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결국 적정 기업 가치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편이야. 자금이 풀리면 과열되고 경제가 위축되면 신중해지는 일종의 경매처럼? 그렇지. 안타깝지만 냉정한 현실이야. 그렇군. 의뢰인이 꽤 고민될 만하겠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기업 가치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평가하는 이유는 결국 투자금 때문 아니겠어? 정확하겐 적정 투자 금액이지. 적정 기업 가치에 따라 투자 금액 또한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금은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거 아닌가? 다다익선이라고 하지 않나 원래?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왓슨. 투자 금액이 커지면 지분 이석이 커질 수도 있으니 마냥 높은 투자금이라고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필요한 자금 규모를 잘 생각해봐야 해. 후속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을 만큼 성과를 내거나 손익 분기점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 자금을 고려해서 적절한 투자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한번 투자 받을 때 고려해야 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해? 보통 1년 6개월 이상 회사가 버틸 수 있는 금액을 권장해. 기간이 너무 짧으면 투자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다음 라운드 투자 유치를 시작해야 할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회사는 자금 조달에 신경을 쓰느라 다른 경영 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듣다 보니 한 가지 더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셜록. 투자를 받은 후에는 그 돈을 회사 마음대로 써도 괜찮은 건가? 그렇지 않아 왓슨. 예를 들어 공동 창업자들의 급여 책정을 초기부터 높게 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 문제와는 별개로 리스크를 지지 않으면서 남의 돈으로 스타트업을 경영하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간혹 기존에 제대로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한 보상 심리로 투자 유치 이후 급여를 지나치게 높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투자자가 이슈를 제기할 수도 있고 후속 투자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내가 투자자라도 돈이 그렇게 쓰인다면 투자를 하고 싶지 않겠어. 그러고 보니 아까 저기 지분 이석에 관한 얘기도 했는데 그렇잖아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분 이석이 뭔가? 스타트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변동되는 것을 지분이 희석된다고 하지. 투자 금액이 커지거나 혹은 같은 투자 금액일지라도 기업 가치가 낮아지면 지분 희석이 커지는 거야. 이해됐나? 이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부연 설명을 하자면 스타트업은 여러 라운드에 걸쳐서 투자 유치를 지속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공동 창업자의 지분 등 우호 지분이 너무 줄어들게 되면 스타트업 거버넌스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의 지분율은 향후 상장 심사 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지분 희석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지. 그럼 지분이 과도하지 않게 희석되는 적당한 지점은 어느 정도야? 지분 희석률의 정답은 없지만 현재까지 누적된 지분 희석률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네. 적절한 지분 희석과 넉넉한 투자 금액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이니 너무 과한 지분 희석만 아니라면 필요한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권장해. 셜록, 자네의 추리를 보고 있으면 진짜 감탄만 나와. 어떻게 스타트업 생태계를 그렇게 잘할 수가 있는지. 아무튼 오늘 사건도 무사히 해결했으니 의뢰인도 무사히 적정 기업 가치를 위해 아직이네 왓슨. 이게 끝이 아니야. 기업과 투자자의 관계는 끊임없는 협상의 연속.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높은 기업 가치에 투자받고 싶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적정 기업 가치는 스타트업의 희망 기업 가치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대다수는 협상의 과정을 걸치게 돼. 내가 너무 성급했군. 그럼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은 어떤 점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건가? 먼저 첫 미팅 때 희망하는 투자 금액부터 얘기하는 게 좋아. 그렇게 하면 투자자는 스타트업의 희망 투자 금액에 기반해 예상되는 지분 희석률을 고려하고 대략적인 기업 가치 범위를 추정하거든. 서로 원하는 바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얘기하고 시작하자는 거지? 이런 방법도 괜찮겠구나. 두 번째는 적정 기업 가치보다 너무 과하지 않아야 해. 스타트업이 생각하는 적정 기업 가치와 투자자가 생각하는 적정 기업 가치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스타트업이 처음부터 투자자가 생각하는 적정 기업 가치보다 지나치게 높은 기업 가치를 제안한다면 어떻게 될까? 너무 높다면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다다익선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나? 추가로 높은 기업 가치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게. 스타트업이 높은 기업 가치에 집착해 거기에만 매달리게 되면 투자 유치 기간도 길어지고 본연의 경영 업무에 소홀해져 최악의 경우 회사와 후속 투자 유치 모두에 독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내 인생 좌우명은 앞으로 적당하게 하자로 바꿔야겠어. 좋은 자세야 왓슨. 스타트업 대표들도 기업 가치는 자존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너무 욕심내지 않아야 할 텐데 말이야. 자네가 이쯤 했으면 알아서 잘 하겠지. 그건 그렇고 오늘도 자네 추리는 정말 훌륭했네 크빅 셜록. 의뢰인도 사건이 완벽하게 해결됐으니 투자 유치를 잘 진행할 수 있을 거야. 의뢰인, 오늘 내가 한 말 잘 새겨듣고 자네 회사의 적정 기업 가치 꼼꼼하게 따져서 결정하길 바래. 하지만 그 가치 또한 자네와 팀원들이 같이 만들어 간다는 거 잊지 말고.